맛있는 거 먹고 마시는 게 이게 행복 추구에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겁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병원에서는 저희가 보고 있으면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일반인들은 모르신단 말이죠. 우리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단순히 맛을 보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음식을 먹고 소화기관에서 흡수를 하고 그리고 활동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하고 폐기물을 배출을 하는 아주 전반적인 과정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중에 입에서 씹고 네. 혀로 음식물을 뒤로 넘기고 네. 식도로 안전하게 넘기는 그 부분이 예. 시작이 되겠죠. 그렇죠. 그 시작이 되는데 제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도 네. 편마비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뭐 뇌졸중이나 이런 걸로. 네. 아, 네. 예. 좌측이든 우측이든 한쪽 마비가 있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런 분들이 삼키는 게 잘 안 돼가지고 네. 입에서 씹는 기능이 잘 안 되든지 입술로 이렇게 음식물을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네. 입꼬리 주변으로 음식물을 흘러내리거나, 흘린다든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이제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기 전에 네. 그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면서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럼요. 네. 폐렴이 온다든지 하는 네. 그런 환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삼킴 장애 혹은 연하 장애, 잘 삼키지 못하시는 이런 분들은 이런 병이, 이런 장애가 어떤 분들에게 잘 생기는 걸까요? 네, 보통 이제 뇌졸중, 뇌졸중.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음.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잘 오는데 예. 보통 뇌졸중 환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예. 연하 장애를 경험한다고 그래요. 많네요, 굉장히. 많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중에 다시 한 30%가 예. 스스로 결국은 못 삼켜서 레빈 튜브를 하는 아이고, 코주를 코주라는 거. 그렇죠. 네네. 코주를 끼워서 스스로 못 삼키고 위까지 음식물을 넣어주는 장치를 네네.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외상성 뇌손상이나 뇌종양 또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머리 다치신 분들. 다치신 분 예. 맞아요. 뇌종양이나 길레안바레라고 어떤 마비성 질환이 또 있어요. 예. 예, 그런 거나 그다음에 파킨슨, 그다음에 치매, 음. 그다음에 우울증 이런 경우에도 삼키는데 좀 장애가 올 수가 있죠. 뇌에 어떤 병변이 있으면 그에 인한 후유증으로 삼킴 장애가 올 수 있다, 얼마든지. 맞습니다. 예. 예. 삼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연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주로 어떤 증상부터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네. 식사 중에 이제 사례가 걸리는 거죠. 사례가 걸린다. 사례가 기침이 나고 장기침이 나고 가래 같은 분비물이 증가하게 됩니다. 가래 같은 거. 네. 그리고 이 열이 난다거나 네. 아니면 목소리가 네. 어떤 분비물이 섞인 듯한 그릉거리는 목소리, 그릉거리는 듯한 목소리, 예, 예. 그런 목소리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열은 왜 나는 걸까요? 열은 사실은 이제 마비 환자들이 폐렴이 진행될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하. 그래서 열이 났다 하면은 예.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하겠지만 예. 일단 폐렴까지 진행됐겠구나 하는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문제는 마비 환자들이 정상인처럼 기침을 잘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데도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음식물들이 폐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폐렴으로 진행을 잘합니다. 예. 그래서 의심이 드는 환자가 있으면 피 검사를 통해 가지고 예. 몸에 염증 수치가 얼마나 증가돼 있는지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폐렴 융후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 외에 이제 식도에서 음식에 올라오는 네.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것도 예. 한번 약간 감별 속쓰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속설입니다. 것이고. 예, 감별 진단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삼킬 때 잘 안 삼켜지는 걸 어떻게 진단을 하지 궁금하거든요. 방사선으로 검사하는 검사대가 있어요. 예. 거기에 환자를 앉히고 얼굴 정면에서 네. 이제 삼키는 걸 찍는 물론 동영상입니다. 예. 물론 사진을 보는 건 아니고요. 동영상인데 예. 정면에서 이제 그 전면 사진을 보고요. 네. 그다음에 측면에서 측면 사진을 같이 확인을 해야 돼요. 예. 이때 중요하게 관찰해야 되는 부분은 예. 이제 물론 입에서 이제 씹는 운동과 혀로 이제 음식물을 뒤로 넘기는 운동, 그다음에 그 잔유물이 얼마나 남는지, 그리고 기도로 아까 말씀드린 흡인이나 침습이 있는지, 예. 그리고 식도가 이제 관략근이 열리는 정도가 잘 되는지 예. 그런 거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잔유물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이 잔유물이 후에 삼킴 동작과 상관없이 기도로 음식물이 들어가는 게 있는지까지 그렇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 검사에 쓰이는 음식물은요, 네. 종류를 3가지를 보는데
딱딱한 고형식 음식과 예. 그다음에 반유동식 음식 한번 먹어보는군요. 일단. 예, 그렇죠. 먹여야 검사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고형식 음식, 그다음 반유동식 음식, 어. 그다음에 액상 음식 아, 세 가지를 검사를 예, 합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점도가 낮은 액상 음식에서 기도로 많이 흡인이 되는 그렇더라고요. 되죠. 예, 예, 예. 그래서 액상 음식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검사 중에 만약에 기도로 많이 넘어간다 네.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더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검사 그 양으로도 충분히 폐렴이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액상 음식을 할 때는 항상 뭐 처음부터 많이 들이지는 말고 예. 조금씩 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겠어요.